이번 인생의 지침서는 절대로 섣불리 입을 열어서는 안 될 5가지 주제에 대해 다룹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말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이 처음이라 조금 미숙해도 이해해주세요. 혹은 준비가 덜 되었으니 너그러이 봐주세요. 와 같이 스스로의 미흡함을 사전에 양해를 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자신감이 부족하거나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 걱정될 때 종종 뱉게 되는 말들입니다. 상대방에게 실망을 끼치지 않기 위해 혹은 기대치를 낮추기 위해 이런 예방책을 사용하는 것이지만 사실상 필요 없는 말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하지 않았다면 상대방도 인지하지 못했을 것들을 불필요하게 강조하게 되며 문제가 없을 수 있는 상황을 미리 부정적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이 모두 마무리된 후에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또는 중간에 실수가 있었어요. 라고 말할 때 상대방은 오히려 놀라며 잘 해낸 것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경험을 생활 속에서 종종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하게 문제를 만들거나 이미 잘 해낸 일을 깎아내릴 필요가 없습니다. 겸손을 빙자해 자신의 약점을 먼저 고백하더라도 그로 인해 상대방에게 준비가 덜 된 사람, 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 비칠 수 있으며 이러한 인식을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처음이라고 하면 상대방도 그에 맞춰 평가를 시작하게 되며 사소한 단점조차 부각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말들은 처음부터 상대방을 실망시키거나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평가를 낮출 수 있습니다. 경쟁 상황에서는 더욱더 조심해야 합니다. 실수하거나 상황이 악화되었을 때 상대방이 내가 먼저 언급한 약점을 들어 비난할 여지를 만들게 됩니다. 발표나 공적인 자리, 경쟁 상황에서는 불필요한 말을 자제하고 자신감을 갖고 당당히 처신하는 것이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이득이 됩니다. 두 번째로 주의해야 할 것은 자신의 패를 너무 일찍 공개하는 것입니다. 협상이나 흥정에서 자신의 생각이나 한계를 너무 솔직하게 밝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상대방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솔직함이 항상 장점만은 아닙니다. 내 카드를 드러내는 순간 협상의 주도권을 상실하게 되며 상대방은 내 계획에 대비할 시간을 벌게 됩니다. 따라서 자신의 약점이나 한계를 섣불리 드러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족함이나 미숙함을 사전에 강조하기보다는 일을 마친 후에 사실을 밝히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같은 상황에서도 상대방의 반응을 긍정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요청받지 않은 충고는 절대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마음에서 출발하더라도 그들이 직접 조언을 구하지 않았다면 이런 행위는 대개 부정적인 반응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건 너를 위한 조언이야 라고 시작하는 말은 종종 상대방에게 거만하게 들릴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자신의 생각이 절대적으로 올바르다고 믿는 오만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옳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모든 상황에서 올바른 해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며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옳고 그름의 기준은 상호간에 매우 주관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 경험은 다양한 인간 경험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자신의 경험을 전부로 착각하여 남에게 강요할 경우 이는 불필요한 간섭이나 강제적인 교훈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거나 나이가 많다고 생각할 때 종종 요청받지 않은 조언을 하게 됩니다. 이는 자신이 우월하다고 여기는 오만한 생각이나 상대방을 도우려는 좋은 의도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이 항상 상대방에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도 자신만의 삶을 잘 이끌어 가고 있을 수 있으며 내가 제시하는 조언보다 더 나은 결정을 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각자의 관점과 상황은 다양하기 때문에 가족조차도 완전히 같은 생각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좋은 의도로 충고를 하더라도 이를 강요하려는 태도는 대부분 환영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요청받지 않은 조언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충고를 하려는 의도가 아무리 순수하더라도 이는 상대방에게 부담이나 불쾌감을 줄 수 있으며 관계의 균열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조언을 하고자 할 때는 먼저 그 이유와 양측의 감정을 고려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인간관계에서는 경청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만약 조언을 하고 싶다면 상대방에게 조언을 해도 되는지 먼저 허락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칭찬이 아니라면 타인에 대한 언급을 가볍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비판적인 내용은 절대로 경솔하게 말하지 마세요. 말은 생각보다 빠르게 퍼집니다. 비밀리에 한 말도 결국은 전해져 당사자의 귀에 들어가고 말한 것이 단 한 사람에게였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많은 이들이 그 내용을 알게 됩니다. 전해지는 과정에서는 긍정적인 내용은 종종 생략되고 부정적이거나 자극적인 부분만 강조되어 전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인에 대한 언급을 할 때는 항상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누군가에 대해 서운함을 느껴 그 이야기를 제3자에게 했다면 그 이야기는 곧 널리 퍼지게 되고 결국 당신이 한 서운함의 이야기는 잊혀지고 뒷담화를 했다는 사실만이 남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될 경우 당신은 남을 험담하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으로 낙인 찍힐 위험이 있습니다. 타인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는 오해와 갈등을 불러일으킬 뿐입니다. 말의 영향력을 잘 인지하고 신중하게 대응해야만 어떤 후유증도 남지 않는 깨끗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긍정적인 내용이 아니라면 타인에 대한 이야기는 가능한 한 자제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네 번째 주제는 타인을 비판하기 전에 자제하는 법입니다. 예를 들어 운전을 왜 그렇게 못해? 또는 이것조차 제대로 못하다니. 같이 비난하는 말을 가장 먼저 하는 사람들은 종종 상황을 더 악화시키며 주변 사람들의 마음까지 멀어지게 합니다. 자녀가 집안일을 도왔거나 배우자가 식사를 준비했을 때 미흡한 부분을 지적하기보다는 그들의 노력을 먼저 칭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기준에 못 미치더라도 타인의 입장과 노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손해보다 이익에 더 민감한 존재로 자칫 손해를 보는 것처럼 느껴지는 부분에 집중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결국 인간관계에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고려하고 그들의 노력과 과정을 인정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인간관계를 발전시키는 올바른 접근 방법입니다. 비판보다는 칭찬을 먼저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자 할 때도 공감하고 예의 바른 태도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며 칭찬할 때조차 냉소적인 태도는 피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상대방의 마음과 입장을 먼저 생각하며 말 한마디 한마디를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관계를 깊고 긍정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열쇠입니다. 문제를 지적하기 전에 상대방의 노력을 먼저 인정하고 그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그들의 감정을 공감하는 것에서 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핵심은 함부로 타인에게 부탁하는 것을 자제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먼저 도움을 주지 않으면서 필요할 때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필요만을 우선시하고 평소에는 남의 부탁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타인에게 부탁하기 전에 먼저 도움을 주거나 자신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을 중요시합니다. 타인에게 부당한 요청을 하는 것은 인간관계에서 신뢰를 해치는 행동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기 전에는 자신이 그들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 신뢰와 호감을 어떻게 쌓아왔는지 고민해야 합니다. 평소 도움을 주지 않거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갑자기 부탁을 할 때 이는 관계에 금을 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타인에게 부탁을 하기 전에 자신이 그들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생각하고 부탁이 적절한지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부탁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상대방이 부담스럽지 않도록 정중하고 명확하게 상황을 설명하며 요청해야 합니다. 부탁을 받는 입장에서는 무리한 요청에 어떻게 대처할지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당한 부탁을 거절할 때는 예의 있고 단호한 태도로 거절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직장 내에서도 부탁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부당한 요구가 되지 않도록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요청해야 하며 상대방이 수행 가능한 일인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인간관계에서는 세심한 배려,
상호 간의 도움이 중요합니다. 무리한 부탁을 피하고 서로 지지하고 협력하는 것이 관계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이렇게 서로를 이해하고 지원하는 관계를 구축하면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지침서가 여러분의 인간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